자, 6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많이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자, 다음 장원급제 축하형과 관련된 음악 자료이다. 가는 춘향가 중 한 대목이고 나는 관우희의 내용 구성과 수록된 작품 중 일부이다. 자, 여기 작성 방법을 따라 서술하세요 했어요. 자, 관우희에 나오는 내용 구성과 거기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타령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영산여상에 나오는 타령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갑자기 판소리 하면서 왜 타령이 나왔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문제 한번 보시면 이 노래는 자, 제가 여기 보시면 목룡 과거 장원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국악원에서 나온 악보인데요. 여기 자진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곡은 뒤에까지 보시면 이제 중간부터 나왔습니다. 자, 세상에 좋은 것이 과거밖에 또 있나, 머리에 어사화, 몸에 금난, 금포로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쭉 뭐가 좋은지를 줄줄줄줄 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줄줄줄줄 읊을 때 주로 사용하는 장단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요 문제에서 1번 장단명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과 동일한 노랫말을 사용하는 가곡이 실린 19세기 후반에 가집명을 쓰는데 3대 가집에 한정해서 쓰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 진국명산 만장봉이네 라고 해서 이제 삼수에 나오는 가사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관우이에서 신재효의 사설집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그 사설집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변화되는 과정의 악곡수를 근거로 쓰세요. 자, 그러면 관우희는 몇 곡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재유의 사설집에서는 몇 곡이 있고, 그리고 그 사설집에서 다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여기 12곡이 변화되는 과정을 악곡수를 근거로 각각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타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이 문제가 일단 어떤 근거로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우희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이제 문제 섹션별 모의고사에서 2022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 과거의 급제를 하면 광대들을 앞세우고 3일 육아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이제 선배 급제자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거 3일 육아라고 하는데, 이때 조선시대 송만제가 관우희에서 이 3일 육아에 뭐가 있다는 걸 썼냐면 단가, 판소리, 그리고 줄광대와 땅제주꾼, 자, 이런 것들을 이 관우희에다 다 묘사를 했는데, 이것을 관우희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1수부터 8수까지는 영산, 그 다음에 9수부터 20수까지는 타령,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을 여기는 장기, 긍희, 총론 이렇게 해서 50수까지 지금 그 구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 구성이. 그러니까 내용 구성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실린 단가, 판소리, 줄광대, 땅제주꾼에 대한 묘사인데 그 중에 여기가 판소리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근데 왜 판소리를 타령이라고 했는지, 자, 이거는 사실 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이 타령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지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문헌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산과 타령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또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딴 데로 가지 않고 사실은 그냥 판소리를 가리키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12마당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우희에는 12마당 이거를 알고 있죠. 그러면 관우희의 12마당 근데 신재효에는 6마당 그리고 이제 이게 5마당으로 지금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악곡명이 아니라 악곡수를 근거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 문헌과 그 다음에 5마당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타령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타령이 나오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그 타령, 그러니까 영산해상의 변화를 쓰라는 건가? 뭐 이게 왜 갑자기 나오는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가리키는 판소리를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놓은 부분이 타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보연해서 설명드리면 자진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영산 1수부터 8수 그 다음에 타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수부터 2수에는 본격적인 문희연을 베풀기 전에 그 풍경을 묘사한 것이고 아까 이제 3일루가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3수부터 8수까지 본사가 즉 판소리 이전에 불리는 단가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령에 되어 있는 이 제 9수부터 이제 25수의 12마당의 내용이 시적 화자가 관객으로 느끼는 심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9수가 춘향가, 10수가 적벽가, 그리고 흥보가, 그 다음에 강릉 매화타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수가 장기타령까지 이렇게 소개한 관극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냥 타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수는 그 감흥을 정리하는 마무리 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6수부터는 줄광대와 땅제주군의 그 무대에 대한 묘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게 12마당을 담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거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출제자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물었는데 요 타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험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타령하고 판소리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 삼일루가라고 하는 이 송만제가 이제 쓴 관우이라고 하는 이게 관극시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제 몇 수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문제로 나온 거고 이거를 기역 니은의 적절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장단과의 관계, 성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성취 기준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송만제의 관우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12마당이 전해지고 그리고 신재효는 이렇게 해서 6마당의 사설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이르는 부분은 여기 오가선집 해서 5마당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곡에 대한 설명 문제는 이 박효관의 이 가곡 원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농락편이 생겨나는데 이 농락편 중에 이 편이죠. 그 진국명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이제 여기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뤄봤고 자 일단 가곡 가사 총정리를 이제 해드리면서 편수대엽이 진국명산 만장봉이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 진국명산 만장봉 편수대엽 편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가곡 원류이라는 거를 우리가 요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고 문제에서 그리고 파이널 콕콕에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박효관 안민영에 의해서 편찬된 옛 시가집. 여기 청구영원 해동가요와 함께 3대 가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해서 요거를 물어봤는데 3대 가집에 들어가고 그 가집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특히 요런 가곡 원류에는 농락편의 곡조가 생겨나는데 이 편에 해당하는 이 진국명산 만장봉이라고 하는 요 가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곡 원류이구나라고 쓰실 수 있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유추해서 적어 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야금 병창의 일부입니다. 나는 판소리 대목의 일부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했어요. 자, 기억에서 연주자가 공통적으로 표현해야 할 주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주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신 것 중에 하나가 3일로 연주하는 사랭하고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일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반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 블렌디드 총정리 연간 패키지 안에 요 설명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 짚는 주법이라고 해서 이 짚는 주법은 가야금 오른손 주법 정리에서 이제 다루었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아리랑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일이 식지와 모지로 줄을 짚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짚는 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하는 게 3일로 짚는 사랭주법,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기 김죽파류의 산조의 일부이다. 연주 순서대로 쓰시오. 문제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이걸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그 구음을 외우면서 이 주법을 생각해 보시면 1, 2, 1, 흐당 여기가 2일 주법, 짚는 주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사랭, 자, 여기는 사실 뭐 사랭 주법이 나올 확률이 사실 훨씬 높기는 했죠. 근데 지징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옥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3일로 하는 사랭주법인 거에 반해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2번 1 식지와 그다음에 엄지로 연주를 하는 그 주법이 지금 문제로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살펴봤고 어떤 악기, 각 악기들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요 2일 주법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악곡에서 튕김, 연튕김 뭐 이런 게 연튕김이 재작년인가요? 문제가 나왔었죠, 기출로. 그래서 꾸준히 그 가야금과 검은고 중에서 하나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딱 와닿아하지 않아서 교과서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예 한 회를 거의 악기 특강으로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손으로 보면서 그 짚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시도록 이제 했는데, 그거는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해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조를 쓰세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동안에 우조, 평조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여기 나의 조이니까 민민미도 도시 나오고 미도미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라 그 다음에 도시. 자, 그래서 이 도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계면조를 파악할 때 미라 도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면조에서 여기 곽시유원에서도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로도 살펴봤습니다. 뭐 계면조는 워낙에 우리가 자주 살펴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나의 차이점을 장단 구조,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여러 번 해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틀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장단의 세 측면에서 그리고 구조의 측면에서 이거 몇 소박 몇 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요런 식의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는 이거는 지금 2소박 그 다음에 12박자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근데 얘는 3소박 4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뭐예요? 요거는 두 개씩이니까 2소박 6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장단의 세가 어디에 오느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몇 소박 몇 박 이렇게 적으세요 하는 문제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 박의 층위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2소박 12박 그리고 문제 살펴보시면 여기 2소박 6박과 이번에는 2소박 12박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2소박 12박과 그 다음에 3소박 4박 이 문제로 기출문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강세가 어디에 오는지, 자, 그래서 여기 식지로 짚고 모지로 뜯는다 해서 이건 짚는 주법, 그 다음에 계면조, 그 다음에 장단에 세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워낙 많이 다뤄진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12박인데 여기는 6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5박에 액센트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2박으로 된 거에서는 9박. 그래서 그 각각 그 차이를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은 론도 소나타 형식을 나타낸 도식이고, 이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파이널 콕콕에서 제가 이제 문제로, 그러니까 이 교과서 정리 페이지에 드렸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막 맞았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으뜸조인 건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장조일 때는 딸림조, 그 다음에 단조일 때는 나란한 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으뜸조인 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관계조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곡이 지금 으뜸조가 장조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중에서 조성이 딸림조로 된 거는 B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관계조로 나오는 거는 C일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B가 나왔다면 여기는 으뜸조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을 보고, 자, 으뜸조이냐 관계조이냐 딸림조이냐, 물론 관계조 안에는 딸림조가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조로 가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제가 섹션별 모의고사를 하면서 그 모차르트의 곡 중에서 그 론도 소나타라고 되어 있는 사악장 곡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수업 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약간 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나와서 선생님들께 아예 다음 시간에 따로 자료를 다 모아서 뭐 1번 바로크 소나타, 2번 오브로 된 소나타, 론도 소나타, 그 다음에 3번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7부분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주제가 4번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장조 단조일 때 5도, 또는 여기는 나라는 장조로 나오고 여기는 다른 관계조 X로 나오고 여기 원조로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론도를 왠지 올해 론도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론도 파트를 많이 좀 다루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푸신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푸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빨리 어떻게 어떤 게 핵심인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요거를 알고 접근을 해보면 지금 요게 F조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가는 이 론도 형식을, 론도 소나타 형식을 나타낸 도식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도식, 요게 요거죠. 요거 똑같이.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4악장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4악장의 주요 선율을 줬는데 이게 F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가의 C에 해당하는 것을 나다 라 중에 선택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얘가 F조고 그 다음에 B 다시에 해당하는 조성을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B 다시에 해당하는 건 요거를 쓰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지금 요거. 그러면 얘는 원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에 나타나는 전조 배경을 무슨 조에 전조 과정을 무슨 조에서 무슨 조로 쓰세요 했어요. 근데 지금 라를 보니까 지금 여기는 E 플랫 그러니까 E 플랫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B 내추럴이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여기는 B 내추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E 플랫이 나오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는 지금 C 마이너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미가 내추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미가 내추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에도 내추럴이 되고 미에도 내추럴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보면 5도에서 1도로 해서 C 메이저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갔다. 자, 그러면 C 메이저이니까 F조에 대해서 무슨 조예요? 그쵸, 딸림조죠. 얘가 딸림조인 거예요. 그러면 관계조로 나오는 지금 여기는 조성을 파악을 해보면 D 마이너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도샵이 나오고 도샵 나오고 나머지는 뭐가 없고 레로 되어 있고 도샵 나오고 레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임시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화성을 꾸며주는 화성이거나 아니면 뭐 전타음처럼 사용되거나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거 도샵, 솔샵은 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샵과 레를 생각하면 여기는 5도에서 1도로 간 D 마이너 코드 마이너로 지금 D 마이너로 처음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관계조가 되는 거죠. 뭐의 관계조예요? F조의 관계조로서 D 마이너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조에 해당하는 C는 요 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딸림조에서 자, 여기는 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를 쓰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쓰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 메이저의 주제 조성이 아닌 D 마이너의 관계 조성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F 메이저의 관계 조성으로 관계조인 D 마이너 조성으로 변화되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제가 장조일 경우는 B는 딸림조, C는 관계조, B 다시는 으뜸조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다는 관계조 D 마이너, 그 다음에 라는 딸림조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조가 됐고, 그 다음에 F, B 다시니까 이거는 이제 원조로 나오는 거죠. 론도 소나타라고 했을 때 그 얘가 원조로 나온다는 이거를 보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좀 요거를 유심히 봐두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파이널 콕콕에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다 다시 발췌를 한 거거든요. 물론 매 1년 내내 각 해당되는 부분의 주제를 다뤄드리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어쨌건 교과서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파이널 콕콕에서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본 것들은 선생님들이 기억을 조금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은 요걸 기억하고 문제를 잘 푸셨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바르톡의 칸타타. 자, 이것도 이 유형이랑 거의 흡사하죠. 기출 유형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주고 여기에서 합창 그러니까 혼합박의 지위도형인데, 혼합박에서 지위도형을 하는 문제, 똑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과. 그리고 이게 이제 2008년도 서술형 문항과 이제 유사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에서 기억의 의미를 쓰세요 했어요. 여기 기억의 의미. 이거는 뭐 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전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분음표를 110 정도로 한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음표를 한글로 쓰세요 했어요. 니은에 해당하는 음표, 이거는 지금 4분의 5박자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요만큼 담은 거고, 여기 2개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3개에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4분음표 3개니까 뭐가 되겠어요? 점 2분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의 니은 부분을 지위하기에 적절한 지위 도형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뭐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그러면 자, 우리 음악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2분음표 하나 있고, 여기 점 4분음표 있고, 2분음표 있고, 점 4분음표 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봤는데, 4 더하기 3인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요 앞에 가사를 보시면 요렇게 나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사가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도 요렇게, 여기 요 아래 가사도 2분음표, 그러니까 4분음표 하나, 4분음표 하나, 그 다음에 점 4분음표, 요렇게 아래도 가사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요 앞에 1,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됩니다. 8분음표 단위로 쓴 거예요. 8분음표가 192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빠르기랑 관련해서 박자 분할 2개를 같이 써주셔야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분음표가 192라고 고려할 때 너무 8분음표로 하기엔 너무 빠르니까 반주는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지만 유해성분을 고려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2번으로 골랐고, 아까 점이분음표 속도. 자, 여기에서도 지금 템포가 이만큼이니까 묶어서 지휘해야 되고, 여기서 노래 액센트를 봐서 2 더하기 3으로, 반주의 구조도 2 더하기 3, 그래서 이 박자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쓰는 게
거의 기출과 같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수아니까 틸만의 음악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요것도 제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문제를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분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분류는 이렇게 참여 방식에 따른 것으로 숙달, 모방, 상상놀이, 메타인지. 두 번째 분류는 각 단계에서 음악적 경험을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료, 표현, 형식, 가치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제 그 각 단계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요게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에 들어가는 거는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 쓰면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음악 영역을 써주세요 했어요. 자, 요거는 창작 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자, 요것도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수아니까 틸만은 3세에서 15세 아이들의 작곡과 음악 창작품 분석을 기반으로 음악 발달 모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한 거냐면 이 그 음악 창작의 그 과정에 대한 특성을 연구를 해서 여기 이와 같은 그 음악 발달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니은의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그리고 의미를 쓰세요 했습니다. 기억 니은 여기 디귿을 보시면 개별적에서 어디로 가냐. 자, 이것도 여기 개인적에서 사회적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에서 사회적으로 가는데 또는 체계적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사회적이란 용어는 개인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이고 다른 사람과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어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답을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엇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뭐 현대음악 교육 철학하면서 리머의 경험 중심 교육 철학과 엘리엇의 실천주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출제는 문제는 좀 어렵게 느끼셨겠지만 그 문제는 굉장히 공을 들여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로 이제 방향을 정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자기 거가 되지 않으면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 뭘 물어보고 뭘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도 있는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그냥 모르는데 일단 외워. 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점수로 잘 연결 안 돼요. 자, 여기 먼저 이거 보시면 가는 엘리엇의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적 실천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음악 산출물의 차원에 대한 근거한 음악 수업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엇은 음악의 실천 요소를 음악의 과정, 음악적 산출물, 맥락,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실천의 요소를. 그리고 이제 그 분류를 받아들여서 음악의 참여적 연주, 그 다음에 보여주는 연주, 실황 녹음, 스튜디오 오디오 예술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았다. 자,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결과물이 아닌 특정 맥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산출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음악적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 번 우리가 문제로 다루어 봤죠. 그리고 9가지 산출물의 차원을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파이널 콕콕에서도 이 차원, 9가지 차원에 대한 거를 각각 설명하세요 하는 문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전적 차원에 대한 거는 그 음악적 산출물이 그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에 중요한 부분이 됐을 때인데, 이걸 그냥 자전적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음악,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을 떠올리며 개인적 의미를 탐색하고 삶의 여정, 자, 자기 정체성. 자, 이게 뭐예요? 자전적이라는 말을 이거랑 같이 연결시키실 수 있으셔야 요거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수업 활동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한 장면에서 회상할 수 있는 음악 떠올리기, 자신의 경험, 그래서 자기 얘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전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의미를 쓰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여기 참여적 연주가 무엇이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음악 활동을 쓰세요 했어요. 그러면 니은, 여기는 이 개념들은 모든 형태의 음악학위와 무엇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이 개념들, 모든 형태의 음악학위와 이게 이제 옆에 놓일 수 있는 학위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위의 주체가 그러니까 이걸 하는 행위의 주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음악적 맥락이라고 하는 걸 음악의 청자와 행자로 나눠서 음악 하기와 듣기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음악 만들고 음악 만들기 듣기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음악적 실천은 아까 얘기한 4가지, 여기 산출물 맥락 이 4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관련 문항 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이널 콕콕에서 다루어 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11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실천적 음악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음악 하기와 듣기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부분을 지문으로 우리가 다루어 봤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답을 수정을 해보면 자, 참여적 연주, 이거는 음악가가 음악가와 청중 사이에 구별이 없고, 그 다음에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참여자들과 잠재적 참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여자인 거죠. 참여자 또는 잠재적 참여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음악하기를 참여적 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악하기와 반대쪽에 이제 같이 그 중요한 이 축이 되는 게 음악하기와 음악 듣기, 청자, 그 다음에 행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전적 차원 우리가 살펴봤고, 이유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음악과 연결시켜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풀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B파트까지 우리가 답을 맞춰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B형의 초반에 이제 제가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선생님들이 먼저 뭘 작성해 보냐 하면 나의 그러니까 복기를 하는 거죠. 2025년 문제를 복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옆에다가 틀린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봤는데 생각이 안 난 건지,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해석을 못한 건지, 악보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문제 파악조차도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을
자, 다 이렇게 A형과 B형을 오답, 그 다음에 답 맞춘 거 한번 채점을 다 해보시고 그 실제 점수하고 나온 점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이번에 칼체를 한 것 같고 아주 엄격하게 채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한번 올려드리면 그것까지 들어보시고 또 더 난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링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카페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선생님들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좀 이렇게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점수가 안 나올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이제 그 뭐 어떤 단서를 찾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2022 교육과정만 지금 3주 수업으로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지금 첫 시간 한 번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알고 그냥 외워지는 거였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 수업도 역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B파트에 대한 기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